안녕하세요, 2학년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물질의 상태가 변하는 온도, 물질의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에 대한 개념 설명을 비상교과서에 맞춰서 선생님이 설명을 덧붙이겠습니다. 자, 이쪽에서 6단원의 지금 5번째 강의 EBS도 진행이 이렇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제 여기에서 이제 꼭 알아야 될 게 학습 목표가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이 물질의 특성임을 설명할 수 있다. 자, 물질의 특성이 되려면 다른 물질과는 구별이 돼야 되는 고유한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였고, 순물질과 혼합물의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을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순물질은 한 가지 물질이고 혼합물은 말 그대로 두 가지 이상이 섞여 있는 물질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요. 얼음은 녹는데 철은 왜 녹지 않을까? 이건 우리 뭐 당연한 거죠. 그러나 이 얼음이 녹는 온도에서 철이 안 녹는 것이지 철은 아예 녹지 않는 물질이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물질이 다름에 따라서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이 달라질 수 있다. 이게 이제 주된 포인트 내용입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자, 순물질의 녹는 점과 어는 점은 어떠할까? 지금 우리 책에 로르산과 팔미트산의 녹는 점과 어는 점을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같은 물질의 녹는 점과 어는 점은 지금 녹는 점, 어는 점, 녹는 점, 어는 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같은 물질은 이 온도가 같습니다. 녹는 점과 어는 점, 그쵸? 자, 물이 얼고 얼음이 녹는 포인트, 온도는 같은 물질이라면 녹는 점과 어는 점은 같습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팔미트산과 로르산은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의 온도 20도, 25도 근방에서는 고체예요. 지금 고체에서 주변에서 열을 가해줬더니 계속해서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니은과 니을 구간을 보면 지금 온도가 더 이상 변하지 않고 일정한 구간이 나와요. 근데 이 일정한 구간에 대해서는 1학년 때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을 것입니다. 뭐냐면 외부에서 이렇게 열 에너지를 가해줬는데도 온도가 변하지 않는 이 구간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상태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체에서 이 구간에서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고 있죠. 그래서 로르산과 팔미트산 모두 니은과 니을에서 상태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 니은은 고체에서 액체로 녹는 과정이고 리을은 액체에서 주변에서 이제 열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이때는 열을 가해주는 게 아니라 자, 액체에서 고체로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로르산과 팔미트산의 녹는 점과 어는 점 비교. 자, 보면 그래프를 보면 지금 이 구간과 여기 일정한 구간 나왔고요. 이 구간이 있어요. 같은 물질 8m산끼리는 자, 녹는 점과 어는 점 같고요. 온도가 거의 같죠. 얼추. 그 다음에 로르산인 같은 물질인 경우 녹는 점과 어는 점 같습니다. 자, 로르산과 팔미트산의 녹는 점과 어는 점은 각각 몇 도씨인가? 로르산은 지금 이거는 그냥 약 이렇게 어림에서 읽었는데요. 44도씨 정도 되고요. 팔미트산의 녹는 점은 약 62도씨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팔미트산, 로르산 물질이 다른데 녹는 점과 어는 점도 달라요. 그래서 녹는 점, 어는 점이 두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특성이 되고 있음을 이 그래프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래프를 해석한 것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녹는 점이나 어는 점으로 로르산과 팔미트산을 구별할 수 있는가? 로르산과 팔미트산은 녹는 점이나 어는 점이 다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44도, 뭐 로르산이 44도, 팔미트산이 62도 이 정보가 주어진다면 우리는 이 물질을 구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녹는 점과 어는 점이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책에 하나 더 나와 있는 게 메탄올과 에탄올의 가열 곡선이에요. 지금 메탄올, 에탄올 이게 알코올의 두 종류입니다. 둘 다 알코올이에요. 우리는 알코올 하면 지금까지는 대부분 에탄올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나 메탄올도 있습니다. 근데 메탄올은 실험 시간이나 이럴 때 절대 사용을
될 수 있으면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메탄올은 우리가 만약에 먹게 된다거나 이러면 사람이 사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들어간다면 실명할 수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이 메탄올이 기름때나 이렇게 때를 제거를 잘해가지고 어디에 많이 쓰였냐면 그 차량의 그 앞에 앞유리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워셔액인가요? 거기에 메탄올이 함유가 돼 있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를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얘를 당기거나 했을 때 창문을 열고 이제 그거를 작동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의 눈에 이게 들어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약간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걸 별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메탄올은 여러분들이 잘 보기 힘들어요. 그러나 에탄올은 많이 볼 수 있어요. 에탄올. 우리 알코올 램프 실험할 때 그 연료로 쓰이는 것도 에탄올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요즘에 손소독제 그 코로나 사태로 진짜 많이 팔리고 선생님도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손소독제 이렇게 열심히 발라본 적이 없는데 어쨌든 거기에도 에탄올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탄올 하면 뭐가 생각나냐면 소주, 술, 알코올 도수 다 에탄올이에요. 다. 이렇게 해서 메탄올과 에탄올에 있지만 이게 알코올의 종류이지만 이 메탄올과 에탄올은 엄연히 다른 물질이에요. 자, 그랬을 때 얘 두 물질을 지금 끓여본 거예요. 자, 메탄올과 에탄올의 끓는 점은 지금 보니까 에탄올은 여기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에탄올은 이때 이제 끓는 거고 여기는 반대로 메탄올은 이 온도에서 이제 끓네요. 그러면 이 끓는 점이 지금 두 물질이 이제 달라요. 에탄올이 더 높죠? 약 78도씨 정도 되고 그런데 이 메탄올이 더 낮고 그래서 이 끓는 점 온도를 알면 에탄올과 메탄올을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두 물질을 구별할 수 있다. 또 이 끓는 점이 뭐가 될 수 있다?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다를 이 그래프에서 이제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물질의 녹는 점과 끓는 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기압에 대한 것은 EBS에서도 나왔어요. 뭐냐면 기압이 낮아지면 물도 100도씨가 아닌 더 밑에서 끓어요. 그래서 등산을 갔을 때 뭐 밥을 해 먹을 때 산 위에서 밥을 할 때 뭐 밥이 설리거나 뭐 이런다는데 그 여기에서 좀 더 여러분들이 왜 밥이 설리냐 이거를 그냥 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쌀이 밥으로 되는 과정을 호화라고 하는데 이 호화가 잘 되는 온도가 100도씨 근처예요. 그래서 물이 다행스럽게 1기압에서 100도씨 근처에서 끓기 때문에 밥이 잘 돼요. 그런데 산 위에 올라갔을 때 물이 막 80도 근처에서 끓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쌀이 이렇게 부풀려지잖아요. 원래 이제 딱딱한 쌀이었다가 우리가 밥을 먹을 때는 이게 부드러운 이게 밥이 되는 건데 그 80도씨에서는 이 호화 과정이 잘 안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생쌀이 뭐 생쌀밥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대부분 녹는 점과 끓는 점을 제시를 할 때는 기압이 따라다니는데 우리는 이 기압을 이제 중학교 때는 무시해요. 그러나 이제 기준 기압은 1기압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좀 알 수 있는 것들 이렇게 선생님이 이거를 좀 봤더니 뭐 여기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물 그죠? 끓는 점 100도씨에서 끓고 그 다음에 뭐 여기 있죠? 에탄올 아까 봤었죠? 78도씨에서 끓고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액체에서 기체로 가는 과정인데요. 우리 이런 철이나 염화나트륨 이런 것들을 끓는 점을 얘기한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얘기예요. 이런 고체들은 녹는 점을 많이 얘기하는데 지금 철이 1538도씨에서 녹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용광로나 이런 곳은 2000도 이상이 돼야만 철이나 이런 걸 확실히 녹일 수가 있어요. 그 포항제철이나 이런 곳에서 그 철판이나 주물 같은 거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용광로는 2000도 가까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염화나트륨이 대표적으로 우리 소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소금이 녹는 점이 800도예요. 이런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기체는 뭐 당연히 뭐 여기 질소나 이런 거는 더 낮을 것이고 지금
여기 대표적인 이런 물질의 끓는 점, 녹는 점 한번 그냥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혼합물에 지금 이 앞부분은 순물질에 관한 거였고요. 이 혼합물에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혼합물을 하나를 이제 책에서 설정했는데 그게 소금물이에요. 소금물은 주변에서 많이 봐요. 뭐냐면 우리 이렇게 물 소금물을 비교했지만 이 물은 우리 라면 끓일 때 그냥 맹물을 끓이는 거고 이 소금물은 이제 여기 끓이는 쪽이 이쪽 오른쪽이네요. 자, 오른쪽은 소금물은 찌개를 끓일 때나 국을 끓일 때고요. 그다음에 물은 우리 라면 먹을 때 맹물을 끓이는 과정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이 왼쪽 그래프는 지금 어는 걸 표현하고 있는데 물은 우리 당연히 알고 있어요. 물은 0도씨에서 언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소금물이 어는 동안 물이 응고되어 소금물의 농도가 진해지므로 온도가 계속해서 낮아진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런 것을 이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혼합물은 지금 소금물이 혼합물이잖아요. 일정한 온도 구간이 안 나와요. 그리고 이 소금물도 언젠가는 온도를 계속 낮추면 얼긴 하는데 계속해서 유지되는 온도는 없어요. 근데 얼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물보다 그 얼기 시작하는 온도가 계속해서 낮아져요. 소금물의 농도가 진해질수록. 그래서 이것을 이용하는 일상적인 예시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겨울철에 눈이 많이 올 때 눈 위에 자 어떻게 그게 얼지 말라고 그 위에 뿌리는 거 있죠? 염화칼슘 뿌리잖아요. 언덕길이나 이럴 때 염화칼슘을 뿌리면 물보다 어는 정도가 한참 낮아져요. 그래서 영하 10도에서도 얼지 않아요. 그래서 빙판길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염화칼슘이라고 했는데 여기 사실은 염화나트륨을 뿌려도 좋아요. 근데 염화나트륨이 염화칼슘보다는 비싸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로 염화칼슘을 많이 이제 뿌립니다. 그 다음 여기는 이제 물을 끓여보는 건데 이 물은 순물질이기 때문에 100도씨에서 일정 구간 온도가 나오는데 소금물도 끓긴 끓어요. 우리 찌개 결국엔 끓잖아요. 근데 일정한 온도 구간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체크해야 될 거. 이것도 이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예를 들면 우리가 계란을 삶을 때 소금을 넣잖아요. 왜 넣느냐? 왜 넣을까요? 여기를 보니까 그냥 물보다 소금물이 더 훨씬 높은 온도에서 끓어요. 그럼 계란이 빨리 익겠죠. 계란이 빨리 익고 이제 사실은 계란에 간을 한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전년도나 재작년이나 이렇게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소금에 간하려고요. 껍질 잘 까지려고 하려고요. 아니요. 주된 목적은 뭐냐면 높은 온도에서 끓어서 어떻게 계란이 빨리 삶아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란 삶을 때 소금을 넣고요. 그 다음에 찌개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라면 끓일 때 맹물을 끓일 때나 찌개 같은 경우도 온도가 훨씬 높습니다. 그냥 맹물 팔팔 끓은 거하고 우리 눈에 시각적으로는 팔팔 끓는 게 똑같지만 찌개가 훨씬 온도가 높아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면 소금물이 끓는 동안 물이 기화하여 소금물의 농도가 진해지므로 온도가 계속해서 높아져요. 왜냐면 기화한다는 게 뭔 말이냐면 물이 수증기화 돼가지고 물은 계속해서 빠져나가요. 소금은 그대로 있고. 그래서 농도가 계속해서 진해지겠죠. 진해질수록 온도는 높아집니다. 자, 혼합물의 특징, 녹는 점, 어는 점 또는 끓는 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구간이 없어요. 일정한 온도 구간이 없다는 거 확인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혼합물은 각 순물질의 녹는 점보다 낮은 온도에서 녹기 시작하고 녹는 동안 온도가 일정하지가 않다. 그래서 혼합물의 녹는 점이 몇 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래프 그대로 해석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혼합물의 녹는 점. 자, 다시 한번 이제 책에 나와 있는 거를 이제 끌어왔는데 지금 나프탈렌과 파라다이클로로벤젠이라는 게 있어요. 이 두 개의 물질을 이제 섞었어요. 그랬더니 이 혼합물은
각각의 순물질보다 낮은 온도에서 녹기 시작하고 녹는 동안 온도가 일정하지 않다. 어느 구간이냐면 요 구간이겠죠. 요 구간. 이 두 물질보다 온도가 더 낮아요. 그러나 이제 녹긴 녹겠지만 일정한 온도가 일정한 구간이 나오지도 않네요. 자, 나프탈렌과 파라다이클로르벤젠이 각각 융해될 때 온도는 어떠한가? 온도가 각각 융해될 때 순물질이니까 얘 순물 각각 융해될 때는 온도가 일정한 구간이 나오죠.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자, 이렇게 순물질은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이 일정한 온도로 우리가 제시를 할 수 있어요. 정보가 있다면. 근데 혼합물 두 가지 이상의 섞여 있는 혼합물은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녹지 않거나 얼지 않거나 끓지 않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일정한 온도를 딱 꼬집어서 얘기할 수 없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밑에 확인 문제 선생님 3문제밖에 없어요. 꼭 풀어서 제출하십시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